그 장애인 주차구역 옆에 이렇게 빗금친 부분 기억나세요? 그 부분이 왜 있냐면 문을 완전히 개방해야지만 휠체어에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이 넓은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 그곳은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차를 주차하고 볼일 보고 왔더니 거기 어떤 사람이 이제 딱 침범을 해서 주차를 해서요. 제가 이제 휠체어로 들어가서 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아, 저 좀 제가 휠체어 타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셔서 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차를 빼주세요. 했더니 아니 거기 넓은 주차구역인데 제가 주차 똑바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제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지금 탈 수가 없으니까 당장 와주세요. 왜 부끄러운지 모르지? 그랬는데 오셔서 아니 뭐 장애가 벼슬입니까? 아휴, 씨. 그렇게 비아냥거리시는 거예요. 인류애가 사라지네. Since you've been gone, since you've been gone, I'm out of my head, can't take it. Ever since you've been gone.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의 박입니다. 네, 여러분 저의 이 표정만 봐도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워낙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긍정킹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긍정적이냐면 여러분 이 사진요. 이 사진이 제가 전신마비 진단을 받고 한 2주 정도 됐을 때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사람 치고는 약간 표정이 제정신 아니죠? 그런데 제 웃는 모습을 보고 제 친구들은 야 위는 아직 본인이 전신마비가 된 사실을 알지 못하나 봐.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제가 계속 웃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원래 위는 이런 친구였지. 그러면서 안심을 했다고 해요. 나는 정말 앞으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제안하며 사는 것과 나는 일어날 거야 라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과는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유니크합니까? 보다시피 제가 이렇게 긍정 킹이라서 웬만해서는 저를 킹받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뚫는다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킹받았던 그 일화들을 오늘 좀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왠지 우리도 같이 열받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자다가 갑자기 날벼락 맞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날벼락이 아니라 물벼락을 맞은 날이 있어요. 이거 진짜 리얼입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저희 집 윗집에서 공사를 하다가 수도관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집 전체에 물이 갑자기 쏟아진 적 있어요. 영화 기생충 보셨어요? 영화 기생충에서 그 물난리 약간 오바 못해서 진짜 그런 상황. 위험한데. 정말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만큼 급박했던 상황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겠어요? 아, 영상이 있어? 이게 진짜 집이에요. 뭐야? 어머, 어떻게 저래요? 아, 천장에서? 어머, 여러분 저희 집 거실까지 완전 물난리가 났어요. 부모님이 진짜 이 물을 맞으면서 집안을 막 뛰어대는 와중에도 제가 이런 몸으로는요 우리 부모님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딱 하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바로 119에 전화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인데요. 지금 집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빨리 좀 와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 그러면은 보호자분을 바꿔주세요. 왜 그런 라고 얘기를 했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성인이고요. 지금 좀 급하니까 빨리 와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아 예 알겠는데 지금 옆에 있는 보호자를 바꿔주세요. 왜 그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뭐야? 진짜 너무 화가 나기도 하면서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무력감마저 들었죠. 또 한 번은 제가 사고 후에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이제 해외 여행을 가기로 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휠체어 타고 있으니까 항공사에 미리 전화를 해서 휠체어 타고 있는 상황을 제가 설명하고 미리 사전 조사도 다 끝내놓은 상태였어요. 안전하게 갈 수 있게.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여행 날 제가 공항에 체크인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비행기 탈 때 비행기가 브릿지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비행기가 있고 또 아닌 비행기가 있잖아요. 브릿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 이동 버스를 타고 비행기 앞에 도착해서 그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저희가 타기로 한 그 항공편이요, 브릿지 연결이 안 돼 있는 항공편이었어요. 이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 공항에서는 장애인용 리프트를 항상 마련해 놓거든요. 그런데 공항 직원분이 우리는 그런 리프트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비행기를 타라는 말씀인가요? 했더니 그 직원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희는 도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분이 직접 이렇게 업고 계단에 올라가셔야 돼요. 순간 제가 나 지금 뭘 들은 거지? 저는요, 여기 밑으로 마비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다리를 이렇게 같이 안아주고 힘을 주잖아요. 저는 팔에 힘을 줘도 다리가 몸이 축 처져요. 그래서 다리가 끌리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업히는 건 굉장히 위험할 뿐더러 또 그 계단을 올라간다는 건 성인 남성 혼자서도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와. 그리고 여러분, 또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운전하다 보면 우리 킹받는 일 많이 아이고 생기잖아요. 많지. 저는 보통 이렇게 주차를 하면서 열받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이 장애인 주차구역 보면요, 일반 주차구역보다 좀 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장애인 주차구역 옆에 이렇게 빗금친 부분 기억나세요? 그 부분이 왜 있냐면 문을 완전히 개방해야지만 휠체어에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이 넓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그곳은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차를 주차하고 볼일 보고 왔더니 거기 어떤 사람이 이제 딱 침범을 해서 주차를 해서요, 제가 이제 휠체어로 들어가서 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저 좀 제가 휠체어 타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셔서 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차를 빼주세요. 했더니 아니, 거기 넓은 주차구역인데 제가 주차 똑바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제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지금 탈 수가 없으니까 당장 와주세요. 왜 부끄러운지 모르지? 그랬는데 오셔서 아니 뭐 장애가 벼슬입니까? 아휴, 씨. 그렇게 비아냥거리시는 거예요. 인류애가 사라지네요. 왜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여러분 오늘 다 같이 뒷목 잡고 쓰러져서 병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정형외과 다 예약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주차장에 들어서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이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 갑자기 제 차를 제지를 하는 거예요. 어이, 거기 장애인 주차구역이야. 그래서 제가 저 휠체어 탄 장애인입니다. 여기 차 앞에 보시면 장애인 스티커도 붙여져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정말 킹받고, 가지 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과하다는 얘기 아니야. 안 들었는데 열받네. 그러니까 나도 안 들었는데 짜증나. 긍정 킹을 킹받게 한 그 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안돼 전단 신고 색달 신공.
궁금해요. 열받을 것 같아. 이 휠체어 타고 있는 경험이 얼마나 유니크한지 아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좀 깜짝 놀랐거든요.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무리 긍정해도 어느 순간 굉장히 우울해질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좀 마음을 다스리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우울해지고 힘들 때가 있죠. 최근에 제가 그 엉덩이 욕창이 한번 생겨서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고 한 4년 만에 갑자기 모든 스케줄을 올스탑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엉덩이에 여러분 한 1cm 남짓할 만한 욕창이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침대에서 2달 이상 나오질 못하고 옆으로만 누워서 밥 먹고 대소변도 침대에서만 해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왜 고통스러웠냐면 특히 대소변 같은 경우는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 직접 해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무력감, 그런 좌절감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고 나서는 항상 거기에 따른 교훈이 있고 또 제가 정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저는 그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내 삶의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실지라도 이 고난의 시간을 잘만 견디면 분명히 그 시간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재료가 되고 삶의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승에 진출할 분은 바로 축하합니다. 다 들어야 되는데 와. 얌생이요? 귀엽다 귀여워. 얌생이는 방송하고 처음 듣습니다. 자, 얌생 MC 발표합니다. 결승에 진출한 분은 바로 셜록 홈즈 되시오. 너무 셌어요. 자, 우리 미라클 세치요. 제가 이제 이것을 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저는 이 공중파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보시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생각해 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